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빠진 여자만 할 수 있는 행동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감정 사랑일까? 연애를 하다가도 혹은 썸을 타다가도 이런 질문이 생긴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나?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건가? 심리학자들은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 하버드 대학의 직 루빈 교수가 사랑에 빠진 사람만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을 밝혀냈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적 매력을 느낀다. 사랑과 좋아함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에요. 손도 잡고 안아보고 싶고 어쩜 그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 있나 보면 볼수록 기분도 좋고 다들 잘 아시겠죠? 두 번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약속 장소를 잡을 때 배려한다거나 데이트 코스를 성심성의껏 짜거나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등등 자신의 온갖 노력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 번째, 강한 소유욕을 느낀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 해요.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이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발 디딜 틈 없이 둘의 사이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을 찾지 못한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정신질환 같은 건데요. 일단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도 용서가 돼요.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어도 오히려 나니까 품어주고 싶어지는 거죠. 5번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과 함께일 때 큰 행복을 느껴요.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방과 꼭 붙어있고 싶어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자꾸만 떠올리죠. 만약 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아주 큰 상실감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끌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정 대 사랑, 항상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당신이 곧 죽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뭘까요? 1번, 수능 볼 때 답 밀려서서 재수함. 2번, 면접 날짜를 착각해서 최종 면접을 못 봄. 3번, 친척한테 100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음. 4번, 첫사랑한테 고백도 못 해보고 끝남. 말만 들어도 고구마 100만 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도 무조건 하나는 골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전부 다 당신이 겪은 일이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뭘까요? 찌질의 역사. UIUC 대학교 마이크 모리슨 교수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연구팀은 549명을 모집해서 11가지 키워드를 보여줬어요. 학업, 직장, 사랑, 가족, 자기개발, 경제적 문제, 육아, 정신문제, 신체건강, 공동체, 우정 등등. 참가자들에게 이 키워드를 보여준 뒤 떠오른 사건들을 적어보라고 했죠. 물론 괜히 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처럼 후회하는 기억만 적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가자들이 직접 점수를 매겼어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했던 경험은 사랑이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2위는 직장 21.1%, 3위는 우정 11.4%, 4위는 자기개발 10.3%, 5위는 신체건강 4%, 그 이외의 키워드는 2% 미만이었어요. 과거의 사랑을 가장 후회한다는 건 사랑을 통해 얻었던 것도 잃게 되는 것도 그만큼 많아서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후회할 거라는 걸 본인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고요.
모리슨 교수는 사랑이 인간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를 소속감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니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소속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으니까요. 돈이 많아서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닌 그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거나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 어떨까요? 아니, 애초에 고백할 엄두도 나지 않아서 사랑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면요. 그때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은 쉽게 메워지지 않겠죠.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르고요. 깊은 사랑일수록 진한 흉터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만약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되도록 같이 가세요. 혼자 가면 100% 후회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20년 뒤에도 이불을 걷어차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고백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일단 시도는 해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일도 없으니까요. 데이트 횟수는 주 2회가 좋다. 애인이 너무 좋다고 일주일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꽤 많죠. 그런데 정신과 의사이자 정착하지 말 것의 저자인 스콧 캐럴 박사는 연인들에게 적당한 데이트 횟수로 주 2회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데이트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애인에게 과하게 몰두하게 되기 쉽고 둘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라고 추천하지만 스콧 박사는 의외로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 감정은 어떤 상대인지 자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적당한 시간 배분이 주 2일 데이트와 5일의 개인 시간을 갖기라는 거죠. 무조건 주 2회를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평소 일주일 내내 만남을 갖고 있다면 데이트 횟수를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잠 못 잔 날 싸우면 이별 가능성이 높다. 불면에 시달린 다음날에는 애인과 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UC 버클리 대학 심리학과의 아미 고든 연구원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연인 간의 싸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평소 수면 시간이 짧은 커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우고 혹 싸우더라도 화해하는데 남들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선 다른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평소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더불어 스트레스까지 가득 쌓인 상태가 되니까 잦은 갈등도 큰 싸움이 되기 쉬워요. 꼭 싸움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나 심각한 대화 소재가 있다면 반드시 수면을 충분히 취한 날에 이야기를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빠진 여자만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성적 매력을 느낀다. 두 번째,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강한 소유욕을 느낀다. 네 번째, 상대방의 단점을 찾지 못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